투자에 있어서도 사람 때문에 돈을 번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서, 좋은 옆집을 만나서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의지로 만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뭐 그것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 일단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가로막혀 있는 이 불운의 이 울타리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라는 게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끊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욕심꾸러기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너무 괴로워하고 뭐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다, 저 사람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냥 느낌일 뿐이지 진짜 욕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손절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명품 엄청 좋아하고, 명품 뭐 살 수 있습니다. 뭐 명품 사는 게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수에 안 맞게 명품을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취미에 과다하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 뭐 또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취미 세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들어보셨죠? 장비빨이라고. 그것도 그 사람들 사이에 또 뭐 주목 좀 받으려면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또 뭐 좋은 거 엄청 투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돈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흥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 뭐 당연히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투자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들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게 또 왜 투자와 연결되냐면은 제가 투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초보일수록 자기 생각만 해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 사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수익형 부동산 사려고 하는 데서 초보자들이 엄청 많이 당하냐면 지 생각만 해서 그래요. 본인 돈 벌 생각만 해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상가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그런 월세를 내고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 월세 책정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직 그냥 본인 돈 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돈을 넣으면 수익률 몇 프로 나오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 말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일방적인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갖춰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언제 나타납니까? 예, 모르는 사람 대할 때, 또는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 대할 때, 이럴 때 보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 친절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점원에게 매우 예의 없게 행동한다든지 엄청나게 교만한 것이 톡톡 티가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아웃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남 탓하는 사람. 인간성이 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인간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역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전세난이 나면은 또 어떻습니까? 뭐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니 탓, 내 탓,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왜 남 탓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 탓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점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화풀이 하고 싶죠. 뭔가 잘 안 되면 막 화풀이 하고 싶고 뭐 남 탓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화풀이를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귀고 본인 반성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야죠. 악플 다는 사람들. 저는 참 이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악플을 왜 달아요? 근데 악플 달으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도 그렇게 악플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측도 다 틀리면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측을 뭐 제가 다 맞추지 못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고, 그런데 또 예측도 그래요. 그럼 몇 개월 내에 맞춰야 그 예측이 맞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측도 틀리냐,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남 탓을 하고 왜 긁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저를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런 마음을 왜 악플을 달면서 표현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남 탓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남을 좀 긁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 탓하고 뒷담화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러는 사람,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디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많이 만납니까? 부동산 동호회 가면 많아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가면은 좀 그런 사람들, 돈을 벌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동호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를 가면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손절해야 되는구나, 좀 멀리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똑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똑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 심리학자들이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누구를 같이 보게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얼굴도 닮아진다, 행동도 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우리 몸에 아예 그렇게
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을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좋은 친구들 사귀어라. 이런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절해야 될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돼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과감하게 끊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투자 성적은 너무 형편없고 너무 안 풀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